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동아일보 일면에 나왔습니다. 왜 동아일보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겨레도 나오긴 했어요. 자, 한겨레 또 따르면은 이게 한중 정상 통화는 지난해 5월 이후에 8개월 만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수술하러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 이후로도 중국에서 공식적인 어떤 그 발표가 없었거든. 없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지금 전화 통화로 나왔어요. 푸틴 다음에 우리랑 통화한 거야. 네. 목소리를 그래서 나 대통령이랑 진짜 듣고 혹시 성대묘사 아니었는지 대통령이 좀 많이 오랜만에 잘 모르셨을까? 딱 들어보면 알 텐데. 네. 그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시진핑이었을까? 그러니까 AI 들통났잖아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손을 안 움직여갖고 네. 이번에 이제 목소리만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네, 거기까지 하시고 이 그 8개월 지난해 5월이 8개월 만인데 사실 이게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첫 통화를 앞둔 상황이라고 해요. 이 한겨레에 따르면 이게 뭐냐면 시 주석이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거는 이게 예사롭게 보기 힘든 대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뭔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경고인지 사정하는 건지. 네. 아니면 정말 더 절박한 건지. 그럼 알 수는 없죠. 니들은 왜 맨날 매사를 그렇게 얘들도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네. 일단 얘네들 그러네. 기레기가 행복하지 않은 거네. 그래서 업장을 더 두텁게 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네. 일단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볼게요. 중국 요청에 문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중국 요청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내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및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최근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 통화를 조율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한겨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하기 전에 미리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 대변인이 밝힌 내용은 그냥 평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은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한국, 미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 내용만 보면 왜 전화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별 얘기 없이 문화교류위원회 만들기로 한 거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전화를 안 했을 거고 아마 이제 밝히지 못한 뭔가가 있을 것이고 아마 내부 실무자적으로 뭐 문건이라든지 내용이 오고 가겠지만 중국이 굉장히 신중하고 심각한 어떤 그렇죠. 분위기로 한국에 뭔가를 제안하고 있는 건 사실일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네, 중국의 요청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시 주석이 문 대통령하고 통화하기 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동맹국을 겨냥해서 자기들끼리 편을 먹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D10이잖아. 편 먹지 말라. 그렇지. 이미 D10. G7이 D10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 백악관 젠 샤키 대변인이 대중 정책에 대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버락 오바마 시절의 대북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 대북 압박을 그냥 전략적 인내 그냥 가만히 그냥 두고 봤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을 향해서 그런 정책을 할 거라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중국하고 미국이 심상치 않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사의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외교소식통은 시 주석이 한중 협력을 강조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간접 화법을 쓴 것이라고 했다. 네. 뭐 눈에는 뭐만 보이지. 네. 항상 그런 것 같아. 얘들은 뭘 봐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 중국 전문가 송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들이 돈을 못 벌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백수로 있는 아들을 맨날 구박해요. 저 새끼 누굴 닮아서 저렇게 능력도 없고 생긴 거 봐 저거 그러니까 맨날 집구석에 놀고 쳐놀게 봤잖아. 요렇게 하는데, 어머, 입에 쩍쩍 붙는 게 뭔가 많이 들어본 거야? 많이 한 거야? 시끄럽고요. 근데 얘가 나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내 아들밖에 없지, 우리 금쪽 같은 아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입장이 딱 그래요. 네. 뭐죠 그게? 지금은 금쪽 같은 내 아들인 거지. 그렇지. 우리나라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한테 대하는 외교적 합법이나 그쪽이 제안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을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트럼프가 중국을 제재하는 형태로 갔었지만 바이든은 절대 중국을 제재하지 못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영수증이 다 있어. 꼼짝을 못해. 우리나라 윤석열 검찰의 부록처럼 사찰 수첩처럼 바이든에 관련된 돈 영수증이 쫙 깔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국 민주당은 중국을 못 건드려요. 그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말로는 나도 강경 위조를 해서 가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제한이나 뭐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은 하나하나씩 풀려 나갈 걸로 봐져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쿠션이 필요한 거지. 지금 계속 중국 견제를 위해서 바이든이 뭐 아프리카하고 교류를 늘린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건 개 말이고 바로 이번에 파이프라인 공사 취소해버리고 세일가스 지원금 날려버린 거 봐봐봐. 원래 그거 안 한다 그랬거든. 근데 바로 하잖아. 결국 도로 오바마로 가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최소한 바이든이 카멜라한테 물려주기 전까지는 약점이 있어서 절대 중국의 입장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입장은 한국한테 일종의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렇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바로 친해지기 어려우니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부탁이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양쪽에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서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의 힘이 동시에 필요하니 한반도 평화라는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대국적 차원에서 함께 해달라라는 식으로 얼마나 모양새 좋아. 그래, 난 쟤네가 싫지만 그래. 한반도 평화라는 정말 역사적 그 명분 앞에 우리가 대국적으로 대인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너무 선 긋고 거리 두기를 하지 말고 한국만큼은 외교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 중간 위치에서 교두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문을 터놔야 그렇지. 다른 국가들도 다이렉트로 못 가도 한국을 통해서 중국하고 연결하고 또 중국도 한국을 통해서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야. 그만큼 위상이 좋아진 거야. 이제 부모 둘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병까지 들었어. 네. 하나는 맨날 코로나로 콜록콜록 하고 있고, 하나는 하도 흥청망청 돈을 많이 써가지고, 빚쟁이에 지금 거지가 돼 있는 부모가 지금 막 돈 벌고 성장하고 있는 똘똘한 아들 하나한테 모든 걸 기대하고, 알지? 나 어렸을 때 넌 무지 고생해서 키웠다. 너는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입장이라는 거야.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니, 봐요. 미국하고 중국도 이렇게 사실은 약점이 잡혀 있지만 안 그런 척 그래도 체면이라도 차리는데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어떻게 이렇게 약점이 잡혔나? 나 약점 잡혔어요. 이거를 다 노출하는 거야? 아유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들. 에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있냐면요. 중국, 러시아가 서로 우리나라랑 철도를 연결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직 하면 그 자동차 도로를 미국까지 연결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미국까지? 아니 한반도에서 미국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게끔 도로 건설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해저 터널 뚫나요? 베링 밑으로 뚫고 있어요. 베링 해협 밑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하고 어떻게든 손을 잡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정도 나라예요. 옛날처럼 막 찍어 누르듯이 야 위안부 협상해. 국민들이 보이는데 그럼 모르게 하고 나중에 발표하면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진짜 2015년 12.28 사태잖아요. 그게 2015년 12.28 사태. 그게 그 정말 딱 생긴 것도 외구처럼 생긴 그 외무부 장관. 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윤 장관이라고. 예, 저는 풀네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외구랑 똑같이 생긴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균. 예. 이런 새. 그게 2015년 12.28 사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쓴 거 시주석이 한중 협력을 강조해서 미국이 중국 압박하는데 동참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식의 협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행복하지 않아서 맨날 이렇게만 보이는 거야.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맨날 협박당하고 지들이 누군가를 협박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협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에휴, 아무튼 세계 역사는 길 옆에서 이루어집니다. 길이 연결되면 그 길 주변에서 모든 문화와 도시와 상거래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세계의 길이 하늘길도 철도길도 자동차길도 한국하고 연결하고 싶어서 난리라는 거. 일본도 어떻게든 한일 해저 터널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게 마지막 희망이 됐기 때문에 그거 해보자고 조만간 이제 매달리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일본은 안 해. 해주지 맙시다. 일본은 재패는 패시.